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뇌에 이식한 칩 하나로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이식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개발한 것으로 전신마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지나 출신의 오드리 크루즈는 16살 때 교통사고로 경추 4번, 5번이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N1을 머리에 이식받은 후 그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봤다고 전하며 오드리라는 이름을 삐뚤삐뚤한 필기체로 화면에 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럴링크 칩 N1은 동전 크기의 무선 장치로 뇌의 운동 피질에 얇은 전극을 연결해 뉴런 신호를 읽고 이를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충전도 무선으로 가능하며 환자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클릭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는 검지로 클릭한다고 상상하면 커서가 움직인다며 텔레파시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칩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마우스를 스크롤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는 지금 실제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드리는 이 칩을 이식받은 첫 사례는 아닙니다. 뉴럴링크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총 5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명이 이식을 마쳤습니다. 이들 역시 컴퓨터 조작과 게임 실행 등에 성공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오는 2029년 텔레파시 기술의 정식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시각회복장치 블라인드 사이트, 2031년까지는 파킨슨병 치료기기 딥을 포함해 연간 2만 건 이상의 이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연 매출 10억 달러를 넘기고 전용 수술 클리닉 5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측정 보정 없이도 안정적인 양자키 분배를 구현할 수 있는 측정보호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측정보호란 수신 장비가 흔들리거나 방향이 바뀌어도 암호키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위성, 선박, 드론 등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양자통신이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7월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양자정보통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대폭 넓히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양자통신은 정보를 빛의 양자 상태로 전송하는 초정밀 기술이지만 무선 기반의 이동 환경에서는 기상이나 외부 간섭에 취약해 통신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양자키 분배 시스템은 채널 상태가 변할 때마다 수신 측 장비를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측정보호 기반 양자키 분배 기술은 단순한 국부 연산만으로도 채널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키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10m 거리의 자유 공간에서 최대 30dB 손실과 평광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삽입한 극한 환경을 구현했고 그 안에서도 양자키 분배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함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 양자비트 오류율을 기존보다 약 20.7%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밝혀 향후 실용화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된 양자비트 중 20.7% 미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측정 장비 보정 없이도 안전한 양자키 분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이론은 카이스트 배준호 교수 연구팀이 정립했고 실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에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퀀텀 테크놀로지스 표지의 논문으로 선정돼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윤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은
채널 변화의 독립적인 양자키 분배는 글로벌 양자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며 위성 지상 간 통신 등 장거리 자유공간 링크 기술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배준호 교수도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양자 보안 통신을 실현한 이번 연구는 실용적 양자 통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암 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한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폐에 잠복해 있던 유방암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암을 재발시키는 현상을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의대 제임스 대 그레고리 교수팀은 7월 3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유방암의 휴면 세포를 자극해 다시 증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암을 완치했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암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직접 증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린 생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자 폐에 숨어있던 휴면 암세포가 며칠 만에 활동을 재개했고 2주 안에 다른 장기로 전이됐습니다. 대 그레고리 교수는 휴면 암세포는 캠프장 모닥불에 남은 재와 같고 호흡기 바이러스는 불을 다시 피우는 강한 바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암세포를 깨우지 않았음을 발견했는데 원인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물질인 인터루킨6였습니다. 특히 인터루킨6가 억제된 실험쥐에서는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보호하며 전이를 돕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대 그레고리 교수는 암세포들이 면역세포를 왜곡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이 5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암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암 환자보다 암 사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한 280개 암병원에서 진료받은 유방암 환자 4만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폐 전이 확률이 5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팬데믹 시기 암 환자 치료 지침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피츠버그대 존 알콘 교수는 인터루킨6 억제제 등 기존 치료제를 활용해 바이러스 감염 후 암 재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치 판정을 받은 암 환자도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휴면 암세포의 재활성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가 지금처럼 영원히 팽창하지 않고 결국 하나의 점으로 붕괴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와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공개된 논문에서 우주의 종말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약 195억 년 후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70억 년 뒤까지는 계속해서 팽창을 이어가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수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한 점으로 응축되는 빅크런치 상태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졌던 영원한 팽창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암흑에너지의 변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힘으로 우주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값의 우주 상수로 간주돼 왔지만 최근 관측 데이터는 이 힘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암흑에너지를 악시온이라는 소멸 가능한 입자와 음의 우주 상수의 조합으로 설명했습니다. 악시온은 팽창을 유도하지만 점차 사라지고 이후 음의 상수가 지배하면서 수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거대한 은하 충돌과 고밀도 압축을 유발하며 결국 모든 존재가 특이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기 단계 이론이지만 암흑에너지 분관 장비나 더 정밀한 우주망원경의 데이터가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우리는 이미 우주 수명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시나리오는 우주의 미래뿐 아니라 우주론 그 자체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한 팽창이 당연시되던 우주론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우주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